네. 자, 이제 박병창 이사님을 만나볼 시간인데 저희 그 정프로님이 오늘 그 출근하시는 길에 차량 사고가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늦으신다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 있으면 오신다고 하니까 부디 뭐 큰 일은 아니시니까 이제 오실 수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출근길에.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 없는 동안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시황에서. 아까 권 팀장님도 박 이사님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계속 그래요. 어제 안 계셨었나요? 예? 그랬었나요? 저 어제 어제 울산 갔다 어제였나요? 왔습니다. 그랬나요? 제 존재감이 그렇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어제는 FOMC 상황이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됐었는데 좀 긍정적이었고 오늘은 또 소화되는 과정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다우는 좋고 나스닥은 좀 아니고 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래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 그동안에 많이 나누셨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반영하고 있었고, 그래서 매파적 금리 인하, 그러니까 매파적인 언어들이 계속 나올까봐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완화적이고 진신화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됐는데, 근데 어제 그 상승폭이 왜 작았냐라는 부분들은 이후에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이제 한 차례 정도다. 그러면 이제 그 기대감이 확 줄어드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것을 반영하면서 올라온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이지만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도 지금 나스닥은 0.25%, 다우는 플러스 1.34, S&P 500은 플러스 0.21. 그러면 금리 인하 그리고 400억 달러 30일 동안 단기 국채 산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강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우는 역사적 신고 지수를 지금 찍고 있고요. 러셀 2000 지수 어제 2% 올랐고 오늘 1.18% 올랐고요. 다운송 지수도 플러스 0.64%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역사적 신고 지수고요. 캐터필러도 어제도 제 기억 정확히 안 나는 한 3% 정도 올랐고요. 네. 오늘도 1.7% 올라서 아. 캐터필러도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의 우호적인 상황은 좀 됐고요. 지금 코인 선물 보세요. 이거 아침에 제가 타이핑한 거지만 코인은 뭐 지금 거래도 계속 되고 있어서 가격은 변하지만요. 비트코인 선물도 계속 올라서 94,000달러 근처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보강이 되면서 코인도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파월 의장이 내년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을 1.8%에서 2.3%로 높였습니다. 네. 그러면 제조업이나 아니면 내수 기업들 그동안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계속해서 AI 일변도로 네. 기술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였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쪽에서 또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나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QE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유동성 보강을 하는 이러한 어제 발표가 나오면서 다우지수, 그리고 러셀 2000 지수, 그리고 운송 지수, 그리고 소위 기계, 건설, 부동산 이런 쪽은 지금 전부 다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러면은 금리 인하 때문이죠. 금리 인하 때문에 그 실물 경기 쪽이 상당히 좀 예. 주가가 영향을 잘 받아요.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던 쪽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실물 경기 쪽에 또는 소위 지금 미국에서 올해 제일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쪽은 어쩌면 소재입니다. 소재 쪽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재와 소재 쪽이 오르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뭐 금리 인하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성장주가 오른다면서 원래는, 이런 표현을 하지 네, 그런 게 않습니까? 그러니까 빅테크나 아니면은 AI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주 이런 쪽들이 올라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냥 남들 안 오를 때 얘네들은 계속 지들끼리 혼자 올랐었던 거고요. 그래서 수급의 변화가 좀 있었던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다른 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중소형주가 있는 러셀 2000 지수가 신고지수 맨날 혼자 약세였잖아요. 근데 이거 신고지수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운송지수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쪽으로 이제 수급적 변화가 좀 생긴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라클이 어제는 시장의 발목을 잡았죠. 그래서 오라클이
그 EPS로 기준으로 봐서는 시장 예상보다 높게 시작 네. 발표가 됐는데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낮다라고 표현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 전망치보다 매출 자체는 낮았는데 내년도에 자본 지출은 더 높였어요. 그럼 매출은 예상보다 낮고 자본 지출은 예상보다 높다. 그러면 그 갭이라는 것은 더 적자가 날 텐데 네. 그 부분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더 부채가 늘어나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2009년이 언제입니까? 리먼 브러더 났을 때잖아요. 네. 2009년 이후에 최고치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CDS 프리미엄이라는 건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할 때, 채권을 발행을 할 때 보통 예를 들어서 보통의 일반적인 우량 기업은 뭐 3%로 발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자율이라는 것은 기업의 부채, 그 기업이 나갈 돈들이잖아요. 감당해야 될 돈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 프리미엄이 붙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도 위험의 프리미엄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기업일수록 더 높은 이자를 줘야지 회사채 발행이 되잖아요. 네. 이게 지금 거의 2%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기준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게 핵심입니다. 오라클은 지금 오픈 AI 진영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픈 AI가 계속해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라클이 오픈 AI와 협력 그리고 공급 계약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에 자본 지출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돈을 쓰면서 회수가 정말 되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라클이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 10.8%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라클이 한 시총이 6천억 달러 정도 돼요. 6천억 달러,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약세의 트리거가 좀 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쪽 AI 관련된 쪽들은 이제 같이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도 한 1.5% 하락을 했어요. 마이크론도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마이크론 뭐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9% 하락했고요. 샌디스크는 더 올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차별화사가 형성이 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계속 올랐던 AI 관련주 또 반도체 관련주에 이쪽에는 매물이 좀 나오고 다른 쪽으로 수급이 좀 변화되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미국을 좀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을 이제 기대를 많이 한 거예요. 네. 오늘 지금 실적 발표 좀 전에 했습니다. 오라클은 오픈 AI 진영이고요. 브로드컴은 구글 진영이에요. 네. 그러면 브로드컴이 좋은 실적 발표하고 얘가 오르면 이게 오르면은 야 그래도 같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같이 무너지면 AI 전반에 대해서 AI 길조에 대해서 야 좀 얘네들은 쉬겠구나 이제 네. 차익 매물 나오겠구나 이런 걱정을 할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차별화된다면 그렇다면 오픈 AI 진영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늘려 있고 상대적으로 구글 쪽의 진영의 주가는 좀 오르겠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이거 타이핑하는 아침만 하더라도 브로드컴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에 AI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할 거다. 아마 TPU나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도 굉장히 좋게 발표가 좀 됐습니다. 시간에서 발표되자마자 한 2% 오르다가 제가 타이핑할 때 3% 위로 올랐었어요. 네. 지금 한번 보시면은 이게 좀 전에 제가 보니까 마이너스 5%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네. 지금 시간에서 얘가 제가 지금 지금 다시 빠지고 한번 있어요. 바로 확인해 네, 드리도록 지금 뭐 이런 하겠습니다.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 네. 방송이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지금 마이너스 5% 6%가 빠지다가 조금 또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4%까지 그쵸? 빠지고 조금, 있네요. 조금 네. 더 올라왔죠. 네.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밖에 있으면서 네. 이거 왜 빠지는지 이것저것 막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는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브로드컴은 이 신고가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계속 올랐었어요. 그동안에 요번에 구글 진영에서 구글의 TPU 얘기를 하면서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시총이 2조 달러 근처까지 왔습니다. 얘가 브로드컴이. 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 지금 찾아보시면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 올라왔고 이번 실적도 호시적 발표했고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온 거다. 잘 이렇게 모르겠다는 거네요. 예, 네. 대부분 다 지금 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핑계 하나를 더 대는 거죠. 오라클 봐봐봐. 오라클 봐. AI의 자본 지출에 대해서 걱정을 지금 다 하잖아. 네. 그러니까 너는 혼자 뭐 반대로 차별화되면서 혼자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정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본 거라서 요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무튼 플러스 3% 시간에서 올라가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6%까지 막 빠지고 중간에 막 빠지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행히 약간은 낙폭을 좀 줄이는 상황인데 결국은 오라클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매출도 좋아요. 그리고 브로드컴은 또 기대감도 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라클보다는 브로드컴이 좋죠, 당연히요. 네. 얘가 그리고 브로드컴이 급락하면 뭐 사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대감이 구글 지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쪽 기술 그리고 AI 자본 지출을 한다라는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매물이 좀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급의 변화가 좀 있는 그런 구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 우리 추석 때 갑자기 미친 듯이 네네. 상승했던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예. 나머지 이런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하락 추세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락 추세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추세 자체가 우리 차트로 볼 때 하락 추세로 가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계속 올라가다가 한번 빠진 거예요. 브로드컴도 계속 이게 신고가라니까요. 네네. 마이크론도 신고가에서 빠지는 거고요. 그 엔비디아는 그냥 박스권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라클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쪽에 데이터 센터 진영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코이 뭐 네오클라우드 하는 오라클, 업체들. 뭐 네. 메비우스 네.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그때 우리 추석 그때 오픈 AI에서 막 발표하면서 급등했다가 거기는 뭐 40% 또는 반도만 난 데도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여기하고는 이쪽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때 급등했던 부분들이 떨어지면서 이후에 데이터 센터에 이 막대한 자본 지출을 하는데 이게 결국 수익이 날 거냐. 그 핵심에 오픈 AI가 있는데 오픈 AI가 정말로 성공해가지고 오픈 AI 성공의 낙수 효과로 그들이 전부 다 좋아지는 상황이 될 거냐. 요걸 걱정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오픈 AI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오픈 AI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월가의 자료들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 AI에 뭐 IPO 빨리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리가 되시죠. 걔네들이 있고요. 나머지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나 지금 하는 브로드컴이나 구글이나 얘네들은 그런 거 아니고 이런 계속 상승 중에 네. 상승 중에 매물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유를 모르면 차익실현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다른 핑계 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브로드컴의 시간에서 매도가 나오는 부분도 그렇게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먼저 제가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의 수급 변화를 설명드린 이유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하고 연결을 좀 해볼게요. 우리 시장에 그렇게 내년에 좋다고 반도체 업사이클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춤주춤하고 힘을 네. 좀 잃었을까요? 그럼 내년에 좋아진다는 게 잘못 판다는 건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수급적 요인이지 않습니까? 11월 말과 12월 초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팔면서 주춤했던 그것은 단기 헤지 펀드들의 수급적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차익 실현한 것 같아요. 거기는 그 순간에는요. 그리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등을 좀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등의 힘이 아주 강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프로그램 거래가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은 미국에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좀 주춤주춤 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엔비디아가 지금 180달러인데 180달러에서 내년 한 1분기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진짜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엔비디아가 내년 1분기에 180달러 아래에 있을 확률, 위에 있을 확률, 그리고 위로 얼마큼 더 업사이드가 있냐, 맞으면 다운사이드가 얼마큼 있냐로 계산해 봤을 때
아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일 거예요. 지금 월가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보고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위에 있습니다. 네. 거의 전부 다 위에 있고요. 확률적으로도 엔비디아 매도는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저도 월가 자료들이나 보고서들 이런 걸 좀 자세히 유심히 보잖아요. 방송을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요. 요즘에 의외로 미국의 기업들 그리고 또 빅테크의 일부 기업들의 매도 보고서도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요. 네. 의외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의외로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평가되는 상황 속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오르는 그리고 강세를 보이는 것에서는 다소 좀 물러나 있는 네. 부족의 생각이 요즘에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는요. 중립인가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그냥 99.9%가 다 매수예요? 다 매수고 다 위에요. 네. 자, 그러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 혼자 0.1%에 반대로 서가지고 엔비디아 매도할 거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투자가요. 그런 거 똑같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금 매도나 지금보다 낮은 가격의 목표 주가는 없습니다, 지금. 네. 근데 주가는 뭐 안 가잖아요. 그런 구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그런 구간이 생기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서 미국도 그런 현상에서 우리하고 동조하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더라라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가가 또는 시장이 계속 가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 왜 그랬냐 봤더니 특히나 이번 주에는 러셀 2000 지수나 다우 지수나 이런 데에서 막 급등하는 걸 보니 아 수급의 이동이 있구나 지금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시장 내에서 좀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정도 미국 시장 쭉 깊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유는 우리 시장하고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거 너무 부러워서 그냥 차트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브로드컴의 매출입니다. 와 정말 이게 연간 18.7%씩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해. 자, 우리도 이런 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어떤 약점, 단점이 좀 있냐면요. 참고로 우리는 이게 기복이 좀 있어요. 기업들이. 경기 사이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아니요, 기업들의 그냥, 이익이 네. 매출과 이익이 이게 기복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꾸준히 가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의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SK 하이닉스의 내년도에 목표 주가가 73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막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약간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은 내년 것 HBF 다 팔았다며. 네. 그리고 나서 계속 성장한다고 하는데 내후년에도 보장할 수 있어? 음. 계속 연속성이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잉 컨선 하면서 성장률이 계속 있는 기업들 이런 데에 롱텀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기복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복이 있는데 그 밑에 하이 주식들은 어떻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훨씬 더 기복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은 이런 제가 아는 여의도의 투자자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의 섹터나 아니면 사이클링과 상관없이 매년 이게 윌리엄 오닐의 케인 슬림의 C와 A의 개념이에요. 뭐냐면 애뉴얼리 또는 분기별로 3기 연속 또는 4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시장의 단점인 거예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안 올라. 안 올라요. 안 올라.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모멘텀이 형성될 때 그 타이밍에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치만으로는 그렇게 오르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여담을 그냥 하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데 아예 그것만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결국 이기기 때문에. 그게 보통 가치주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결국은 하죠. 그게 큰 성과를 내기 네.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데일리 방송을 하거나 여기 나와서 많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하지 못해요. 그런 걸 얘기하거나 그런 종목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 지금 이 종목은
뭐 4년 연속 이익 성장률이 계속 좋았고 올해도 지금 분기별로 계속 좋았고 내년에도 좋을 것이에요. 근데 주가는 지금 한참 밑에 있는데 이런 거 사서 한 1년 기다려 보시죠. 이런 말 뭐 안 해요. 그러면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사이클링을 보고 지금 어떤 AI 기술 혁신의 사이클링이냐, 정책에 의한 사이클이냐 이런 쪽으로 계속 가는 거고 실제로 주가는 그 사이클링에서 의해서 움직이는 주가가 훨씬 더 강합니다. 네. 네, 훨씬 더 강해요. 그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을 오늘 그냥 오랜만에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너무 길게 했네요. 오늘 우리 시장이 전프로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혼자서 막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59% 어제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0.03%인데요. 상당히 양호하게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어제 우리 선물없으면 동시만기였습니다. 어제 프로그램으로 차익에서 2,200억 정도, 비차익에서 2,600억 정도. 프로그램 거래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보통 조 단위로 이 거래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차익 거래가 2,200억 분이 안 됐다는 얘기는 어제 금융투자의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6,900억 나왔, 7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한 1조 정도는 나와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2,200억이라는 얘기는 매수세가 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어제 외국인들이 3,600억 샀지 않습니까? 지금 선물과 연계된 선물 옵션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는데 상당 부분 잘 받아냈다라고 저는 어제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으로 인한 시장의 수급적 왜곡 현상이 있었다면 이거는 뭐 오늘 당장 바뀌지는 않을 거고요.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실제로 제가 어제 이번 주에 내서 말씀드린 거는 이번 주에는 프로그램 거래로 움직임이 많을 거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다음 주 한 화요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아니면 뭐 일부 종목들의 순매매 여부가 진짜 내년까지 갈 매매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렇게 해석을 좀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동시효과에 지금 어제 안 계셨는데 네. 동시효과에 삼성화재를 보합해서 28% 만들었어요. 하림지주는 30%로 만들었어요. 동시효과의 30%가 올랐. 동시효과예요. 제가 어제 설명을 요걸 드렸죠. 어제 이 기자님 안 계셨는데 네네. 어제 여러분들은 들으셨잖아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변동성에 대해서 방향을 그 변동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동시효과에는 함부로 팔고는 함부로 산 거래가 아니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후 검증을 위해서 AS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별한 이슈만 있었던 종목들만 움직였어요. 일동제약이 24% 올랐고요. 비만치료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진전기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조금 뭐 상승폭은 줄였지만 3.8% 올랐고 우진이 11% 올랐는데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특징은 뭐냐면 옆면에 불러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거래 안 하시는 종목들이에요. 네. 동양고속, 대성산업, 천일고속, 서부젠디, 롯데칠성, 삼표시멘트 이거 다 뭐죠? 땅 많은. 예. 서울 시내 부자들. 안에 땅 있는 회사들. 땅 이거 부자들이, 개발한다고 네. 하니까 네. 땅 있는 회사들이 다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거래하기 어려워요. 얘는 그냥 상한가 가고 빠질 때도 아마 그렇게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빠진다면.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황하면서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시황 전체에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물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축하드리고 이런 쪽도 계속 올라야 되는 게 분명히 맞죠. 근데 시장이 흔들리거나 약할 때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소위 땅이 많은 가치주 또는 저가주 또는 시장의 주류가 아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움직일 때 네. 이럴 때 시장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이번 주에 FOMC 회의와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두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게 훨씬 더 부각되는 어떤 특징을 보이지 않았나. 소위 개별 중소형 조목 장세가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번 주에 좀 특징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반도체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보다는 종목별 이슈의 종목 장세가 이번 주에 계속 일어나면서 주간으로 코스피가 플러스 0.2조 저는 잘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보합 정도로 마감했고 코스닥 1% 정도로 마감을 어저께까지 마감을 했고 오늘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크게 밀리지도 않고 이렇게 빅 이벤트를 넘어갔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주도주 주류가 나와야겠죠. 그래야지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더 못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제 거기서 세워놓고 종목 장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빠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이번 주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6월에 1차 상승을 했고요. 9월과 10월에 2차 상승을 했어요. 네. 우리 시장은 3차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미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셀 2000, 다우운송, 뭐 금,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좀 봐서는 수급적인 변화가 일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구나.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번 FOMC 회의 결과는 소위 말하는 산타 랠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뉴스들 하나씩 볼게요. 네, 꽤 시간이 많으셔서 짧게 뭐 주의하지 않은 거 짧게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지금 러시아에서 점령하지 않은 지역도 다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은 줘라 그러고 줘라.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럼 그 지역의 통제권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주냐 마냐는 거겠죠. 네. 국민투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섹터가 테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가 이제 두 가지를 전해드릴 텐데요. 백악관에서 H200 중국 수출 전에 사전 검사는 필수적이다. 라는 코멘트가 어저께 나왔고요. 엔비디아에서는 다음 주에 본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는데 네. 비공개 회의의 주제가 뭐냐면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라고 해요. 이것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전력주들은 다음 주에 아마도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뭐 M&A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력 부족을 위해서 어떤 엔비디아가 행보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에는 아마 이슈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객들이 움직이죠. 예? 내가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메타도 그렇고. 예. 메타도 뭐 그 예, 전력청하고 엔비디아가 움직이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움직이고. 예. 도대체 니네는 100년 동안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러면서. 예, 엔비디아가 지금 전력 부족이 있는 거니 데이터 센터 계속 건설하는 쪽도 있고 해서 네. 엔비디아하고 같이 그러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가속기 칩의 효율화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고 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기술을 이렇게 바꿀 거야. 뭐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보다는 지금 어떤 게 나올 것 같으냐면은 그러면은 전력 효율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회사라든지 아니면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술 발전을 위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얘기들이 다음 주에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의 IR 후기를 발표했어요. 지금 엔비디아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나온 것 같아요. 보도로요. IR을 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하고 IR을 한 내용입니다. 주요 경쟁사보다 한 세대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 엔비디아. 루비는 변경 없이 2026년 하반기 출시될 거야. 다음 기에 5천억 달러의 매출 전망은 이미 가시적으로 확보된 거야. 왜 자꾸 의심해? 네. 중국향 H200 매출은 평가가 아직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출 총이익률 전망 70%의 중반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오픈 AI에서 챗GPT 5.2를 출시했습니다. 이게 조기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야, 이거 제미나이 3 때문에 이거 빨리 하는 거 아니야? 뭔가 지금 괜히 일부 조작해 갖고 내놓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조기 출시하지 않았고 원래 다 지난주인가 이게 출시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5.2 출시했다라고 내놓는데 뭐 빨리 내놓은 이유는 제미나이 3의 3이라고 표현했죠. 제미나이 3.0의 부상으로 이제 위기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대폭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샘 알트먼이 언론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칩은 비용, 효율, 기술 면에서 구글을 능가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시 1위 할 거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즈니에서 오픈 AI에 10억 달러 투자해서 디즈니에서 제작하는 그 컨텐츠에 네. AI를 접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디즈니가 소폭 올랐습니다. 그렇게 있었고요. 국민연금이 1,470원대에서 전략적 환해지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네요. 네. 이게 되냐 마냐 하냐 마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략적 환해지라는 것은 우리 달러가 해외 자산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해외 자산의 5에서 10% 정도로 이제 해지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데는 이런 거예요. 국민연금이 사실 해지하는 게 맞지 않냐. 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외국인들의 자금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높은 데서 해지를 하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국민연금은 성공해 왔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사실은 실패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이 공적연금을 갖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여태까지는 성공했다고 했지만 실패할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건 어떤 거죠? 원화가 더 약세가 되는. 위로 그냥 막 뚫고 막 이렇게 폭등해 버리면 네. 그러면 이거 그 손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의식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도 전략적 해지라고 몇 차례 좀 한 적이 많지는 않았고요. 2차례 정도 했었죠. 근데 네. 2차례 정도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끝나긴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거기서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렇게 실제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돼야겠죠. 근데 이제 지금 달러인데스가 좀 떨어졌습니다. 네. 금리 인하하면서 달러인데스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사리 잘 안 떨어져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쪽입니다. 근데 달러 떨어진 것도 최근 일이니까 시차가 좀 있지 나는 이제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떨어졌어요. 네네. 떨어졌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제 여기 환율에서 우리 장이 우리 환율이 네. 좀 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 보니까 여전히 심리적으로 이게 심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왜요? 향후에 우리 원화가 강세될 거라는 심리가 작용이 되면 달러를 원화로 바꾸겠죠. 고집하지 않겠죠. 계속 달러 또 지금 다 가져가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외환 시장의 전문가분들도 1,500원 넘을 수도 있다. 넘는 거 우리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누가 바꿔요 이거를. 그래서 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여러 정책들을 내놔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한국 AI 종목이 저평가되었다라는 이례적인 사실 뉴스예요. 이코노미스트에서는요. 미국 기업들과 비교해서 저평가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미국 증시보다는 상대적 매력이 있지 않냐 이런 표현을 좀 썼고요. SK하이닉스에서 다음 달에 HBM 말고 HBF 있죠. 플래시 요거 메모리 알파 낸드. 버전, 예. 네. 예, 플래시 메모리를 쌓는 거. 네. 이거 알파 버전을 다음 달에 공개한다고 하고 상용화는 아마 내년에도 안 될 것 같고 내후년 정도의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어려운 얘기. 저도 요거를 설명회를 한 거 한번 들었거든요. 네. 메모리하고 CPU하고는 호환의 대화 그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플래시 메모리 있지 않습니까? 낸드하고는 안 되어 있어 아, 갖고 그래요? 그래서 낸드가 CPU에 접근하기 위한 그 과정의 기술 개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되면 이게 왜냐면 이게 돼야 되는 거는 또 한 번의 기술 혁신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이게 되면은 이제 모바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AI 가속기가 네, 네. 모바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알파 버전을 내놓는다 이 얘기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 가져왔냐면요. 삼성전자의 평택의 최신 라인 P4, PH2 이런데 요거는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공장하고 공장이 어떤 라인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를 원래는 파운드리 생산 라인이었어요. 근데 이걸 HBM 생산을 위한 메모리 라인으로 전부 다 바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은 뭐 이제 파운드리 고객보다는 지금 예. HBM 가격이 더 올라갈 야, 테니까. 이거 디램 가격이 더 오르겠구나. 디램 가격 더 오르겠고. 디램 소티지는 계속 있는 거구나. 네. 이제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빨리 조금 해볼게요. 네. 해볼게요. 중국 당국 이 9번 뉴스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반도체 공장에 우리 중국 반도체 공장들은 중국 장비를 50% 이상 써라라고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봤더니
올해 우리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이에요. 장비 수출이 작년 비해 17%나 감소한 걸로 발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작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올해 중국의 장비 업체들이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 뭐 ASML 이런 것들은 영향이 없어요. 왜? 대체 불가하니까. 네. 그래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력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중국 당국에서는 약 3,400억 위안의 반도체 투자 펀드를 조성했어요. 3차 펀드를. 여기에 무려 50% 이상을 반도체 소부장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재화하겠다는 거네요. 예,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기사에는 그래서 작년 대비 그리고 예전에 대비 매출이 대중국향 매출이 떨어진 기업들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너무 부정적이라서 제가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야, 이런 게 지금 기류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반도체 장비 부품을 똑같이 소부장을 거래한다 하더라도 야, 중국향이 아닌 미국향이나 아니면 그 비중 자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많든 아니면 미국의 향이 많든 아니면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에 가는 장비 부품사들이 있거든요. 소재들이 얘네들이 주가가 차별화될 수가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정부나 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이대로 두면은 얘네들이 증설하지 않고 얘들이 더 성장하지 못하면 이들은 자꾸 중국향하고 우리나라 국내하고 합쳐서 전체 매출이었는데 이게 점차로 줄어들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뭔가 컨트롤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상황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 보시면 실제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액이 감소했고 요거는 무역협회의 자료이기 때문에 네. 이게 줄어든 게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올해 되게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거든요. 중국의 전체적인 장비 수입액은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시간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SML 전용 공장 내년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8년 가동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박 기사님은 일단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시는 거죠? 뭐 당연- 별일 없으시죠? 당연하죠. 네. 네. 아니 가끔 말씀 없이 이제 따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계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그 완도 고향사랑 기부제 이번 주에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연말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만 원을 돌려받으면서 그리고 완도군에서 보내주는 이 기프트 뭐라고 하죠? 기념품, 전통 기념품까지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이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이 완도 고향사랑 기부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시면 뭐 10만 원까지는 일단 세액공제 받는 거니까요. 돌려받으시면서 답례품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검은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김과 그 다음에 가끔 우리 그 전복을 사 먹고 싶지만 이게 비싸서 좀 꺼려졌던 이 전복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연말 정산도 챙기고 건강 맛도 챙기고 자, 완도군에 12월 15일까지 이제 기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12일, 그러니까 15일까지 기부하셔야 되니까 완도군 고향사랑 기부제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많이 늦었으니까요. 저희는 바로 인덱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